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인생을 바꾸는 60가지 키워드라는 책입니다. 정의지음, 하진이 옮김, 정민미디어에서 나온 책입니다. 한 사람의 일생을 결정하는 요소는요, 환경이나 처지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합니다. 이 책은 꿈, 행복, 신념, 적극성, 정성, 융통성, 듣기 좋은 말, 사생활, 본성, 감사 등 우리 생활에서 꼭 필요한 60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마음만 먹으면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재미있는 사례 또한 많이 실려 있는데요. 지금부터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이 시작되는 곳은 바로 인생의 출발점이기도 한데요. 꿈은 사람들이 가슴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가장 절실한 소망으로 우리가 이루고 싶어 하는 일의 원동력이 되어서 생명 속에 깃들어 있는 모든 잠재력을 이끌어내 줍니다. 꿈은 이성적으로 계획할 수 없는 일종의 정서적 상태로서 열정이라는 방식으로 펼쳐지는데요. 이러한 열정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기적을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바로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일종의 생활상인데요. 삶과 일에 대한 우리의 갈망은요, 성공을 이루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안겨줍니다. 따라서 언제나 왕성한 투지와 정력을 갖고 머리를 곧주 세운 채 앞을 향해 나아가며 어느 한순간에도 열정과 창조력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목표를 이미 달성했다라고 말하는 상황은요, 영원히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언제나 자신의 새로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분투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성공과 끝없는 즐거움 그리고 행복감은요, 목표를 향해 고군분투할 때에야 비로소 느낄 수 있는 것이지 목표를 달성한 이후 느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다시 한번 도전을 시도할 때 진정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겪는 인생의 경험은 각자 다르지만요, 그 결과만을 따질 때 그들은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패는요, 한 토막 한 토막씩 엮어져서 하나의 완전한 인생을 이룹니다. 마치 여러 개의 서로 다른 보석이 엮어져 만들어진 값비싼 목걸이와 마찬가지로 찬란한 인생 역시 단조로운 경험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성공을 이루지 못하고 오랫동안 실패만을 거듭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공은 영원토록 유지되지 않으며 때로는 성공과 실패가 상호 전환되기도 합니다. 또한 어느 방면에서의 실패가 종종 또 다른 방면에서의 성공을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때문에 한 차례의 실패에 연연하며 후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용은 베풀수록 커지고 욕심은 버릴수록 강해진다고 하는데요. 옛날 진나라에 가난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실수로 소를 잃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그는 마치 귀중한 소를 언제 잃어버렸느냐는 듯이 온종일 깔깔거리며 즐거워하기만 했습니다. 이웃 사람이 그런 농부를 이해할 수가 없어서 잃어버린 소를 왜 찾으러 나서지 않느냐고 묻자 농부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진나라에서 소를 잃어버렸으니 그 소를 주운 사람도 분명 진나라 사람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소는 여전히 진나라에 있는 것인데 뭐하러 고생하면서까지 소를 찾으러 나서겠나 하고요. 삶 속에는 무언가를 얻거나 잃는 일이 다반사이며 한번 잃어버리면 영원히 되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생에서 고통은 순간인데요. 여러 가지 좌절이나 실패를 마주했을 때 어떠한 심리적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만들어집니다. 일상이나 사소한 일을 통해서도 그 사람의 정신적인 경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떠한 정신적인 경지를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삶의 태도가 정해질 뿐만 아니라 그것이 곧 일상적인 언행이나 행동을 통해 드러나기도 합니다. 적극적인 삶의 태도는요, 성공을 이루는 필수 요소인데요. 오직 적극적인 태도로 삶을 대할 때 신념과 꿈 그리고 성공을 이루게 하는 모든 구성 요소들이 동원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의력을
어제 잃어버린 돌덩이가 아닌 현재 가지고 있는 보석들에 집중시켜야 합니다. 또한 어제 이미 흘러가 버린 기회가 아닌 오늘 가지고 있는 계기에 관심을 쏟아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역경 때문에 슬퍼하지 않고 눈앞의 축복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의력을 긍정적인 사물에 집중시킨다면요, 즐거움과 활기로 가득 넘칠 수 있지만요, 반대로 부정적인 사물에 집중시킨다면요, 슬픔과 낙담과 절망 속에서 헤매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요, 그가 어떠한 태도로 인생을 대하는가 하는 점인데요,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적극적인 심리 태도라는 보물을 찾아내서 실패를 이겨내고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합니다. 급하더라도 안정을 유지하고 느리더라도 멈추지 않는 침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성미가 거칠고 침착하지 못하며 냉정하지 못한 성격은요, 성공의 장애물입니다. 설령 감정이 가장 흥분된 순간일지라도 마음속의 화를 가라앉히고 침착하고 냉정하게 문제를 짚어가면서 신중하게 사물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루는 어느 농부의 당나귀가 실수로 마른 우물 속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농부는 온갖 지혜를 다 짜내 당나귀를 구하려고 했지만요. 몇 시간이 지나도록 당나귀는 우물 속에서 애처롭게 울어대기만 했습니다. 결국 농부는 어차피 이 당나귀는 늙었기 때문에 애써 고심하면서까지 구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생각에 포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물은 메워야 했기에 그는 이웃들을 불러다가 우물 속의 당나귀를 흙으로 묻어서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못하도록 해주려고 했습니다. 농부의 이웃들은요, 삽을 들고 와서 우물 속으로 흙을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자신이 어떤 처지에 놓였는지를 깨닫게 된 당나귀는요, 처참한 울음소리를 내며 울기 시작하더니 뜻밖에도 금세 조용해졌습니다. 농부는 궁금한 마음에 우물 속으로 머리를 들이밀어서 살펴보았는데요. 사람들이 삽질하여 우물 속으로 던진 흙이 당나귀의 등에 떨어질 때마다 이 당나귀가요, 등의 흙을 한쪽으로 털어낸 뒤에 흙더미 위에 올라서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얼마 지나지 않아 당나귀는 우물 입구까지 올라와서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뒤로 한 채 신나게 달려나갔습니다. 우리가 생활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공경과 좌절은요, 우리 몸 위로 떨어지는 흙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관점을 바꿔 생각해 보면요, 그 흙 하나하나는 바로 디딤돌이기도 합니다. 오직 인내심을 갖고 그 흙들을 털어내어서 위로 올라선다면요, 가장 깊은 우물 속으로 떨어졌다 하더라도 우리는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원래는 당나귀를 생매장하는 것처럼 보였던 행동이 당나귀의 공경에 대처하는 태도가 달라짐에 따라 실제적으로는 당나귀를 돕게 됐는데요. 이건 역시 운명을 바꾸는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낙관은 성공으로 향하는 길에서 결코 없어서는 안 될 품성입니다. 낙관적이면요, 즐겁지 못한 일들을 유머가 가득 찬 눈빛으로 바라다 볼 수 있습니다. 낙관적이면 어려움에서도 밝은 빛을 바라다 볼 수 있고 역경 속에서도 출구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낙관적이면요, 자신의 장점을 발휘하고 자신의 열정을 격려하여 내면 속의 잠재력을 발굴해낼 수 있습니다. 낙관적이면 주위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감동시킬 수 있어서 그들의 이해와 지원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가 적극적이고 낙관적인 삶의 태도를 지니고 있는데요. 이러한 삶의 태도를 지니고 있는 사람의 눈빛은 언제나 내일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좌절에 직면하더라도 객관적이고 전면적으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거나 함부로 자신을 비하하지도 않고 과도하게 집착하지도 않으며 깊이 반성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합니다. 사실 우리는 삶 속에서 좌절을 비껴갈 수 없으며 항상 여러 가지 대립과 갈등을 맞이하게 마련입니다. 이때 만일 낙관적인 태도를 견지한다면요, 좌절이 주는 충격을 감소시킬 수 있고 갈등이나 대립의 곤혹스러움도 덜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행복, 번영, 성공을 이룰 수 있느냐는 정확한 선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인생에는 자신에게 유익한 요소가 있고요, 해로운 요소가 있습니다. 건강과 활력을 얻기 위해서는 어느 것이 유익한 요소이고 어느 것이 해로운 요소인지를 반드시 판별한 이후에 정확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선택의 옳고 그름이나 적합성과 부적합성, 그리고 우수성과 열등성은 인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것은 곧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우리의 생활에도 선택이 필요합니다. 돈을 더욱 많이 벌어들일 수 있기를 바라면서도 항상 수입이 적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더욱더 노력해서 돈을 벌어들일 수 있음에도 노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가 무능을 선택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좌절과 고난에 맞닥뜨렸을 때 활달한 마음가짐으로 자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적극적인 인생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남과는 다른 넓은 도량이 필요합니다. 사실 일시적인 성패나 이해 득실에 대해 일일이 따져가며 연연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명 바로 그 자체가 행복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삶 속에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항상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에 휩싸일 수 있지만요. 이때 활달한 기분을 잃지 않는다면요. 인생에 대한 유익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활달한 마음을 지니면요. 원망이나 고민 등이 줄어드는 반면에 평온함과 침착함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물을 좀 더 활달한 기분과 좀 더 관용적인 마음으로 대한다면요. 유쾌한 마음이 들 뿐만 아니라 사회 발전에도 적극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희망과 신념을 갖고 있다면요. 언젠가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책을 읽어보시고 그런 희망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